눌러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줄과 바늘을 연결하는 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원줄의 채비가 끝나고 목줄만 연결하면 낚시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바늘은 저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거의 같은 바늘 씁니다. 네, 우리가 떡붕어 낚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가벼운 바늘을 쓰고 주로 5호랑 7호를 많이 씁니다. 5호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이나 또 좀 예민한 시기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7호 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활성기 때, 뭐 좀 이제 고수온기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댐 낚시를 가거나 깊은 수심 그리고 조금 더 큰 대물 낚시를 할 때는 8호, 9호 또 다른 브랜드의 어떤 13호 바늘까지 크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5호나 이제 7호 바늘을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바늘이 제가 썼던 낚시 바늘 중에 가장 가벼운 바늘이고, 가벼운 바늘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벼운 만큼 붕어들이 조금 더 이물감을 덜 느끼고 확실히 좀 더 입질 표현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벼운 바늘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바늘이 부러지거나 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큰 대물이 몸통에 걸리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거의 없이 이 바늘들로 현재까지 붕어를 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 목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비싼 목줄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 그냥 사용자 리뷰 평가가 좋은 목줄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원줄과 목줄을 선택할 때 원줄과 목줄의 그 호수를 잘 맞춰줘야 채비가 터질 때 터지지 않고 채비를 잘 이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1호 원줄을 썼을 때는 뭐 0.45나 0.6호의 목줄을 쓰시는 것이 좋고, 1.2호나 1.5호의 원줄을 썼을 때는 0.6호나 0.85 정도까지 쓰시는 거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호 원줄에 0.85 목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브랜드의 원줄 목줄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브랜드마다 이 원줄 목줄을 만드는 소재나 코팅 방식에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호수라도 브랜드가 다르면 인장 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밑걸림이나 뭐 큰 고기를 걸었을 때 목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원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브랜드의 목줄, 원줄을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이제 바늘을 묶고 목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내림 낚시, 중축 낚시는 두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줄을 2개를 묶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목줄이 투명색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 목줄은 이걸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원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늘과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늘과 목줄. 자, 일단 먼저 바늘에 목줄을 묶어야겠죠. 바늘을 묶을 때 그냥 손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이 중축 내림 낚시는 목줄이 0.85, 0.6호, 하우스를 들어가면 0.35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묶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결속기라는 것을 씁니다. 이 바늘 결속기는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것들이 많고 어느 것이든 쓰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가격이 좋은 걸 사시는 것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속기에 바늘을 이렇게 요 사이에 홈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바늘이 잡혔죠? 네. 그리고 자, 목줄을 결속기에 겁니다.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걸어서 여기 핀에다가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요 짜투리 줄이 너무 길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커트해 주셔서
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로 넘어갔던 이 목줄을 이렇게 사이로 통과시켜서 여기 걸고 이렇게 바늘 옆으로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스위치 버튼을 당겨주면은 자동으로 감기게 됩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깁니다. 이 감는 횟수는 저 같은 경우는 줄이 좀 굵을 경우에는 많이 감습니다. 한 15번 정도. 왜냐하면 줄이 굵을수록 코팅이 굵기 때문에 잘 풀릴 수 있어서 많이 감고요. 줄이 얇으면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이 레바를 이렇게 당겨서 줄이 이렇게 오게 만듭니다. 그럼 자동으로 줄이 오죠. 이 상태에서 뒷줄을 쭉 당겨 주셔서 탁탁탁탁 쭉 당겨 주시면 바늘이 묶입니다. 한번 볼까요? 탁 당기면 자, 이렇게 바늘이 묶였죠. 네, 이렇게 바늘이 정상적으로 묶였는데 이렇게 두면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짜투리 줄을 이빨로 무시거나 손톱으로 잡으셔서 당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꾹 당겨주시면 이렇게 딱 당겨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당겨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바늘귀 앞으로 목줄이 와 있습니다. 바늘귀 앞으로 목줄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딱 묶어주시면 바늘 묶기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 짜투리 줄을 잘라주시는, 너무 짧게 자르시지 마시고 한 글쎄요 몇 밀리라고 해야 되나, 0.33mm 네, 잡아주시고 딱 잡아주시면 이제 목줄 묶는 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목줄을 묶고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시고, 내가 할 정도의 여유를 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쓸 정도만큼의 길이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목줄을 잘라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 목줄도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목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단차를 줘서 두 목줄을 묶을 텐데요. 목줄에 묶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저는 주로 똥매듭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잘 터지지도 않고, 자, 이렇게 목줄을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줄 길이를 맞춰서 목줄을 재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부러졌네요. 네, 목줄 자라는 것이 있는데 뭐 목줄 자가 없으셔도 그냥 눈찜작으로 이렇게 목줄을 묶으셔도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목줄자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네, 저는 추천합니다. 목줄자 혹은 보면 이렇게 목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줄함이 있는데 이 목줄함에 목줄을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쭉 다니시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빠른 시간에 목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줄함 같은 것도 하나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의 단차를 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 목줄을 짧게 묶겠다 해서 뭐 아랫목줄 42, 뭐 윗목줄 33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걸었죠. 두 개를 걸어서 이렇게 쭉 잡아주면은 이제 여기가 시작이니까 여기 시작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목줄이 잡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 목줄이 딱 길이가 잡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잡은 부분 있죠. 이 잡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손톱으로 이렇게 한번 꺾어줍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줍니다. 손톱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꺾였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매듭을 한번 줍니다. 이렇게 매듭을 한번 줍니다. 매듭을 줘서 쭉 당겨주면 꺾인 부분에 자연스럽게 매듭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매듭이 들어가면 이 들어간 매듭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주고 이 매듭을 한 번 더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주면 좀 더 튼튼합니다. 네,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의 상황인데 웬만하면 한 번 더 주셔서 안 풀리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 상태에서 요 짜투리를 요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는 바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듭이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원줄 팔자 돌에다가 묶어주면 끝납니다. 묶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묶었던 여기 원줄이 있습니다. 자, 이 원줄 끝에 여기 보면 이제 원줄이 묶여 있고 요 끝에 부분 팔자 여기에 목줄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듭이 있잖아요. 요걸 그냥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당겨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매듭을 한번 더 주시면 됩니다. 똥매듭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침이나 물을 좀 발라주시고 이렇게 쭉 당기면 탁 걸립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짜투리 줄을 짧게 잘라주시고,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리대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찌고무 있고 찌멈춘 고무 있고 편납을 감기 위한 튜브가 있고 팔자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줄 2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게 내린낚시 챕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찌를 달고 여기에 편납을 감아서 찌를 맞추고 그 다음에 바늘에 떡밥을 달아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줄에 많은 것이 들어가면 그만큼 좀 개입이 많아집니다. 뭐 찌멈춘 고무가 몇 개 더 들어간다거나 편납 홀더가 몇 개 더 들어가고 이러면 그만큼 입질 표현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많은 돈이 들이지 않는 채비입니다. 이 채비를 통해서 뭐 떡붕어 뭐 5자는 제가 아직 못 만났는데 뭐 40 후반까지도 거뜬하게 다 끌어내고 원줄 목줄의 어떤 호수의 선택과 그리고 찌의 선택만 잘 해주시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제 찌와 또 다른 어떤 장비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찌를 선택하는 것과 또 떡밥과 또 필드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찌와 또 원줄 목줄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